고성호 칼럼, 이종섭 리스크, 호주는 기회다. 이 고성호 칼럼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출연자들과 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후보자들과 만나겠습니다.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그건 군법에 넘어가겠죠 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차 조사는 군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그것이 민간경찰로 넘어가서 진짜 1차 수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민간검찰에서 2차 수사가 이루어지고서 기소가 됩니다. 군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슨 소리야. 군에서 사고가 나면 군인이 사망할 텐데 어떻게 군인이 사망한 군 형사사건을 왜 민간에서 처리해? 군법이라는 게 왜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 문재인 정권 때 바꿨어요. 왜 바꿨냐? 그동안 이 종북 주사파들이 온갖 군 내 의문사 사건을 제기하면서 군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발표를 해도 못 믿겠다. 이게 되풀이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예 세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군 법원이, 군 검찰이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법을 고쳐버렸어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그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라. 이렇게 법을 고쳐버렸어요. 군을 못 믿겠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이 폭력적인 계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 7월 19일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 이제 홍수가 많이 져서 막 매몰이 되고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크게 재난이 터졌는데, 그때 이 개천에 숨져 있을 민간인 시신들을 최대한 빨리 수색해서 인양하고 하기 위해서 군 부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국가적 위기 재난 상황이니까 군 부대가 동원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가 실종사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장병들이 이렇게 깊지 않은 개천이어가지고 되게 배나 허리 정도 오는 물살은 셌기 때문에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발로 바닥을 더듬더듬 해가면서 혹시 그 개천 이 바닥에 이 시신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찾아갔다가 갑자기 맨 깊은 쪽에 갑자기 푹 꺼지면서 한 3명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2명은 구조가 됐고 1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어요. 군무 중 사망 순직한 거죠. 그 사망자가 최일병이었습니다. 사망 후에 최상병으로 1계급 이제 승진이 됐는데, 자, 이 사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왜 구명조끼도 착용을 안 하고 물살 센데 수색을 보냈냐? 그거 해서 군 지휘부의 책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종북 주사파들이 고친 법에 따라서 1차 군 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군 경찰에 이첩해서 거기서 이제 민간인,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니까 그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수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급자인 이종석 국방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자신이 조사한 것을 민간경찰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종석 당시 국방장관이 경찰로 이첩된 조사 기록을 다시 받아서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의 명령, 국방장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사건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종북 주사파들이 특검해야 된다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게 사실관계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종북 주사파들이 어거지로 이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썼다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냥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좌파들이 오래전부터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는 정황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옳다거나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이 국방장관 범죄자를 도피시키려고 했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사건을 극대화시켜서 그것도 대통령이 전 국방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종북 주사파 언론들이 일제히 이것을 확성기처럼 크게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선 떠들어대니까 겁이 덜컥 났는지 야 이거 이종섭 리스크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9월에 정보 주사파들이 이종섭 장관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그 이유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입니다. 수사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종북 주사파들이 야당이 이종섭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북 주사파들이 군사법원법을 고쳐가지고 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군 법원이 재판할 수 없고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절차는 군 수사기관이 1차 조사를 하고 그 수사자료, 조사자료를 그대로 민간경찰에 넘기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종북주사파가 고쳐놓은 법이에요. 이 황당한 법을 고쳐놨어요. 그게 2022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 전에 고쳐놓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지휘권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권은 어디에 있다? 민간경찰에 있어요.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 지휘권도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무슨 수로 직권남용을 합니까?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을 하냐고. 지것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이종섭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자체가 이게 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뭐 이런 황당한 고발이 있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공수처가 고발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고발을 받았으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6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작년 9월이니까 지금 3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어요. 공수처가.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바빠서 못했대. 한 번도 수사를 안 했어.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에 나오라고 연락을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자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들이 작년 12월에 한 번도 수사 부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출국 금지 조치를 쓱하니 해놨어요. 이거 제정신들입니까? 자, 출국 금지 조치는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 해외로 뭐 증거를 빼돌릴 우려가 있다. 이럴 때 걸어놓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하는 조치예요. 출국 금지 조치.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이 고발됐는데 한 번도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고 석 달이나 있다가 12월에 출국 금지 조치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걸었으면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아서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불러야지. 또 안 불렀어. 출국 금지 조치는 시효가 한 달이에요. 12월에 걸었으면 1월에 이제 한 달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불렀어야지. 안 불렀어. 1월이 됐어. 한 달이 됐어. 공수처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달 또 연기를 했어. 그러면 한 달 연기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으면 그때라도 불렀어야 될 거 아니야.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다음에 또 한 달 또 연기를 해. 이 뭣더라는 짓이냐고.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국 금지 조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수사 기밀이니까.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출국 금지가 돼 있는지 어떻는지를 내가 검찰에다가 100번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가 비행기표 사서 그 검색대 통과해서 출국 그 여권 내고 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나갈 때 선생님은 출국 금지 조치돼 있는데요. 비로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도 자신이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는지 당연히 모르는 상태에서 공수처에 고발은 된 거는 알지만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정부가 호주 제사로 내정해서 아그레망하고 할 때까지 다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아그레망이 와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호주에서 상대국에서 아그레망을 보냈는데 대사가 현재 안 가면 이건 국제적인 외교상 심각한 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그레망을 받는 즉시 가서 제출하고 호주 대사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출국 금지된 것을 이종섭 장관도 비로소 알게 됐어요. 무슨 이런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이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법무부에 심의하는 위원회에다가 아니 내가 왜 출국 금지냐. 한 번도 나를 불러서 수사도 한 적이 없는데 출국 금지라니 무슨 말이냐. 나 그리고 대사로 지금 나가야 돼. 나 도망갈 사람 아니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조사받을 수 있어. 조사받을게. 이렇게 해서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자기들이 봐도 황당하거든. 그래서 해제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종북주사파들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을 도망시켰다라고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가 얼마나 황당하고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얘기합시다.
애초에 수사권도 없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사건이 민간경찰에 넘어가게 돼 있는 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뒤집어 씌우기죠. 그래서 고발을 받은 공수처가 단 한 번 이종섭 장관한테 소환, 나와서 수사받으라, 조사받으라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 달이나 있다가 갑자기 12월 달에 이종섭 장관이 무슨 이상한 운동을 한 것도 없는데 12월 달에 슬그머니 출국금지를 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이 호주 대사가 임기가 다 돼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다더라, 내정되고 신원조회하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좌파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사전 절차가 절차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출국금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본인도 모르죠. 나가기 전에는. 그래 놓고 한 달씩 계속 3번이나 연기하면서 계속 출국금지 덫을 놨던 거예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호주하고 우리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출국금지된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런 황당한 상황을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했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야 라고 해서 출국금지를 풀었어요. 그래서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 이종섭을 도피시켰다라고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좌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자, 이게 제가 무슨 법률 전문가라서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무슨 외교 전문가라서 설명하겠습니까? 기사 몇 개 찾아보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후보들 중에 일부가 야, 이거 이종섭 리스크 큰일 났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종섭이 자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대체가 제대로 싸움 한번 하지 못하면서 좌파가 딱 찍어서 공격만 하면 우선 자르고 보는 이런 비겁한 국민의힘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겁니까 도대체? 자, 왜 호주냐? 이거 중요해요. 왜 호주냐? 호주는요, 21세기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태평양 쪽이 4개 나라예요. 미, 일, 호주, 한국이에요.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인도와 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본 안보의 축으로 삼고 있는 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에 있어서 핵심 국가인 호주와 우리는 사실상의 동맹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호주가 중국과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한 나라예요. 어떻게 투쟁했냐? 무역 분쟁을 보세요. 중국이 히토류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호주가 자기들 광대한 대륙에 있는 히토류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중국의 히토류 독점률이 80% 가까운 곳을 60%대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호주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협국가지. 무역 전쟁은 중국의 보복으로 시작됐어요. 석탄 같은 거 호주에서 수입하던 거 다 금지시켰어요. 중국이. 그러자 오케이 좋아. 결국은 중국의 에너지난이 심화돼 버렸어요. 호주는 중국과 전쟁,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두려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려면 해봐. 우리가 왜 너네한테 굴복해야 돼? 오쿠스의 주역이 호주이기도 합니다. 또 호주는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를 어느 나라가 가서 침략하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게 K9 자주포 1조 900억을 계약해서 도입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레드백, 이 등이 빨간 그 독검이 있어요. 호주에서만 사는 그 레드백의 이름을 딴 장갑차 129대 3조 1,500억을 호주에 수출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우리에게 호주는 국가안보적으로나 K방산이라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예요. 특히 K방산과 안보와 관련된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장관 출신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과 호주의 군사안보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하고 K방산이 집중적으로 호주를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이걸 어느 나라가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나라 종북주사파들, 친중파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이종섭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맥락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종북주사파 친중파들이 이종섭을 공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어떻게든 저격해서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맥락도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종섭 리스크 큰일 났다. 자르라는 거예요. 집권당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후보랍시고 마이크 갖다 대면 이종섭 리스크 때문에 큰일 났어요. 차라리 자신 없으면 공천을 반납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를 공격하는 종북주사파 친중파, 그리고 그 앞잡이가 돼서 온갖 공작을 했을 것으로 확실하게 의심되는 김진욱, 여운국, 지금 공수처장 차장 자리를 물러났지만 공수처라고 하는 저 좌파 조직, 태어나서는 안 될 저 좌파 조직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분명한 팩트체크와 관점 확립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